네, 일부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항상 디테일한 분석으로 우리에게 부동산 정보를 주시고 계시는데요. 강상 DNC 성대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소통 창구 열어놓고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원하시면 02-2077-6358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013-3366-8290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1:1 맞춤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고민 싹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부동산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본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계약서 시리즈 이어가 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 보따리를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신탁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계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신탁 부동산은 안전한 것인지 많은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이 신탁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관리 신탁, 두 번째는 담보 신탁, 세 번째는 처분 신탁,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이 이 담보 신탁인데요. 제가 담보 신탁 차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 관리 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경우 이 집주인이 관리 신탁사에게 관리를 맡기는 경우 관리 신탁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라는 용어가 쓰이게 되겠고요. 이 신탁사 같은 경우는 수탁자, 또한 은행 같은 경우는 수익자라는 용어가 쓰이게 됩니다.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라는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용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겠고요. 이 담보 신탁이라는 것은 매수인, 위탁자가 집을 매수하려고 할 때 은행에서 편리한 대출을 받고자 신탁사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A라는 물건을 사기 위해서 은행을 들렸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너 신용도 괜찮기는 한데 우리 이 신탁사를 중간에다 두고선 대출을 하게 된다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대출을 해줄게. 그렇기 때문에 신탁사를 이용해서 대출을 하자. 이런 것들이 이 담보 신탁이고요. 이 담보 신탁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이 신탁의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신탁은 이 처분 신탁입니다. 이 처분 신탁이라는 것은 부동산에 문제가 발생 시에 이 신탁사가 집주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처분을 할 수 있는 이 신탁이 처분 신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신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탁 부동산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신탁 부동산이 등기가 공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 말만 믿고선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내가 정말로 꾸준하게 모았던 보증금을 전부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예로 들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919년도 작년 9월 달에 경기도 광주에서 신탁 부동산 사기가 발생했는데요. 약 120세 이상이 피해를 받겠고요. 여기서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약 100억 이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신탁 부동산이 등기가 되었을 때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담지,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된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 이 신탁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은 첫 번째, 선순위 채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첫 번째, 이 선순위 채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 만약 집주인이 담보 신탁으로 인해 가지고 대출을 받은 경우 이뿐만 아니라 어떠한 제3자의 채무 관계로 인해 가지고 신탁이랑 방법으로 부동산을 위탁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면 첫 번째, 선순위 채권은 등기부등본의 을구란에 표시가 안 됩니다. 보통 근저당 같은 경우에 을구란에 얼마가 은행에 잡혀 있다고 표시가 되지만 이 신탁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공시가 되어 있게 되면은 을구란에 어떠한 근저당이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단지 이거 안전한 물건이네, 공시가 되어 있지 않네, 이거 계약을 해도 되겠네, 무융자를 착각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탁 등기 같은 경우는 항상 경고성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신탁 등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런 갑구란에는 이 수탁자가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을구란에는 아무런 기록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탁 등기를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채권들이 걸려 있다는 사실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이 신탁 부동산에 이 신탁회사의 부동산을 위탁하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냐? 첫 번째, 이 소유권이나 권리권이 법적으로 모두 다 신탁회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계약하기 위해서는 신탁회사에서 꼭 동의서가 필요한 상태로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도 한번 말씀드렸죠. 임대인 말만 믿고 계약을 하게 됐다가 내 보증금을 전부 다 날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신탁 등기가 걸려 있는 물건에서는 신탁회사의 동의서가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이렇게 동의서 없이 계약을 하게 된다면은 이 계약한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 시에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처음부터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보증금이나 이 차임을 줬기 때문에 이 법원에서는 임대차 이 효력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신탁 등기로 걸려 있는 상품 같은 경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연결시켜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신탁 부동산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리즈도 기대가 되는데요. 다음 주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용 이사님이 주목하고 계신 그 현장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양천구 목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염창역에서 도보 1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1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 전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억 7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실투자금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고요. 월세 실투자금은 1억 4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양천구 목동이 나왔습니다. 이사님, 목동 하면은요, 저는 처음 떠오르는 것이 교육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핫한 지역으로 꼽고 계실 지역일 것 같은데 어떤 입지와 그리고 호재가 있을까요? 예, 지금 아나운서 분께서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이 목동한다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교육, 학구열일 텐니다. 이 노원구나 대치동의 어깨를 견주어도 전혀 밀리지가 않는 탄탄한 학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목동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동 중에서 이 염창역 주변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염창역 주변에서도 1분 거리에 위치하고 물건들이 위치하고 있다면은 차후의 황금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임차 놓는 환경에서도 너무나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1분 거리에서 투자하시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창역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염창역은 일반역이 아니라 급행역이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급행역이냐 일반역이냐에 따라서 주변의 지가가 2천에서 3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이 급행역 주변에 투자하시라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 황금 노선입니다. 이 황금 노선을 9호선에 따라서 투자하신다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실 것 같고요. 또한 이 자가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 올림픽도로와 강변무로를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 사통팔통 출근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다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물건지 주변으로 보신다면 풍부한 녹지원과 더불어서 이 한강권의 물세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 앞마당처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도에서는 특별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물건지 이 염창역 주변으로 보신다면 다양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잘 입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부모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주목이 되고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입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 염창역 9호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염창역 9호선을 이용하시게 된다면 이 김포항과 마곡산업단지는 8분에서 9분 거리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했고요. 또한 이 여의도의 금융타워, 현재 방송국이 있는 곳입니다. 이 방송국이 있는 곳까지는 8분 거리, 이 강남권까지는 20분 거리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입지적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개발 호재까지도 한꺼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염창동 한다면 이 마곡산업단지의 배후 수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마곡산업단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과거에 마곡산업단지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 가지고 주변의 지가가 전혀 다르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마곡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첨단 산업과 주거, 자연 환경이 어우러지는 녹색 공간의 이 산업 개발 도시로서 그 크기만 하더라도 상업 DLC에는 약 6.5배, 여의도에는 1.5회고요. 판교 테크노밸리는 약 5배가량의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곳에 밀집됨으로써 여기서 상주 인구만 하더라도 16만에서 20만을 예상하고 있겠고요. 이동 인구만 하더라도 약 40에서 60만 이상이 이곳으로 이동 인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CJ 공장 부지가 이제 개발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CJ 부지 공장 부지 같은 경우에는 9호선 양천향교역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크기만 하더라도 강남 코엑스의 약 2배 가량의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으며 이 CJ 부지 같은 경우는 100%이 업무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러한 풍부한 100% 업무 시설을 바탕으로 풍부한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개발 호재입니다. 이 직장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은 주변에 상권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주변이 상권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은 주변의 전월세 가격의 상승과 지가 상승과 연결시킬 수 있는 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염창역 바로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재건축 연합이 도래한 이 목동 재건축 아파트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임차 수요,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자리 잡고 있는 임차 수요가 탄탄한 학교를 다니기 위한 임차 수요가 대부분의 임차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되게 된다면 풍부한 이주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개발 호재인데요. 이러한 개발 호재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꾸준하게 집가 상승 노려볼 수 있는 이 목동 지역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입지역 호재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 우리가 꼭 봐야 할 체크 포인트와 그리고 어떤 가격대에서 진입이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염창역은 급행 노선입니다. 이 급행 노선이라는 프리미엄도 가지고 있겠지만 만약에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의 입지를 공략하게 된다면 차후에 황금성인 측면과 더불어서 이 공실 리스크 줄여가시면서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또한 이 목동 재건축 단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단지에서 14단지까지 자리 잡고 있는데요. 풍부한 이주 수요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과 더불어서 이 주변으로 보신다면 실거주 수요 또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평, 9평에서 10평이 아니라 14평에서 16평 사이의 넓은 평수를 투자를 하신다면 이 성공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가격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목동 주변에 이 투룸 시세가 이 3억 1천에서 3억 2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2억 7천에서 2억 9천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서 3천, 월세 100에서 120만 원 가능했고요. 이 전세를 활용해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실투자금 3천에서 4천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했고요. 월세 투자 시에는 실투자금 1억 4천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부동산 정보 확인해 봤습니다. 양천구 목동을 분석해 봤는데요. 두 번째 부동산 정보도 궁금합니다. 어떤 물건이 나올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에서 도보 4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은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 전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억 8천만 원에서 3억 원, 그리고 월세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월 11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실투자금은 4,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고요. 월세 실투자금은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에는 강남구 중심구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분석이 궁금한데요.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보셨을까요? 예, 제가 오늘 두 번째 소개해드릴 지역이 강남구 논현동 지역이고요. 논현동 중에서 언주역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으시겠는데요. 이 언주역 한다면 황금노선 9호선과 더불어서 현재 이 언주역 주변이 차병원 사거리로 유명합니다. 이 차병원 사거리 과거 4, 5년 전에 볼 수 없었던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있는데요. 이 차병원 사거리 일대가 의료관광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그에 걸맞는 상권으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는데요. 현재 지도를 보신다면 정말로 다양한 지하철 노선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논현동을 중심으로 보신다면 3호선과 7호선, 9호선, 2호선 등을 내 집 앞마당처럼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고요. 논현역 우측으로 보신다면 분당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해서 현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서 공사 중에 있겠고요. 이 논현동 아래쪽으로 보신다면 테헤란로가 자리 잡고 있겠고요. 이 테헤란로에는 수많은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우측으로 삼성권역을 보신다면 이 삼성권역에도 수많은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러한 풍부한 직장인들의 임차 수요를 고스란히 흡수할 수 있는 입지형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호재까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제가 이 강남대로를 필두로 현재 신분당선 3단계 구간이 공사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이 신논현역, 신사역 3단계 구간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현재 이 신분당선 같은 경우에는 이 강남역까지 운행 중에 있으나 최종적으로 용산까지 연결될 시에는 더 이상 강남에서 용산까지 환승하지 않고 15분에서
20분 거리로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발 호재뿐만 아니라 현재 이 3단계 구간이 단일 역세권입니다. 하지만 이 신분당선에 들어옴으로써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순간 9호선 못지않은 큰 집가 상승을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옛 한전부지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대차 본사 이외에 약 50개가량의 협력 업체가 이곳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여기서 예상되는 고용 창출 인원만 하더라도 122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풍부한 직장인의 임차 수요가 이곳에 들어설 예정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주변의 전월세 가격의 상승과 큰 집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개발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한 영동대로 지하 4호까지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하 6층까지의 대규모 황스센터가 들어설 예정인데요. 그 크기만 하더라도 잠실 야구장에 약 30배가량의 넓은 부지를 자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광장까지도 더 이상 차량이 다니지 않는 광장까지도 조성될 예정인데요. 현재 이 강남구 지역 한 번쯤 와보셨던 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타 지역과 다르게 생활 인프라 시설이면 생활 인프라 시설, 메머드급 개발들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미래성이 기대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사님, 우리가 이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들하고요. 또 가격이요. 가격도 궁금한데요. 예, 제가 이 임장 활동을 좀 철저하게 하라는 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는데요. 그 이유가 내가 투자하는 물건 얼마나 근거리에서 개발 호재가 자리 잡고 있느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지,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다면은 큰 집가 상승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임장 활동을 통해서 얼마나 근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이뿐만 아니라 1, 2인구 임차 수요가 정말로 풍부한 지역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공실 리스크가 없는지 한 번 더 돌다리 한 번 더 두들겨서 건너실 필요가 있으시겠고요. 이 강남한다면 노후된 주택만 신축 건물만 있으신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면으로 들어가시게 된다면 노후된 주택이 많습니다. 이 신축 건물을 투자하시면서 조금 더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주변에 이 투룸 시세가 3억 3,500만 원에서 3억 4,5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는 2억 8천에서 3억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월세가 강세인 지역입니다.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서 3천, 월세가 110에서 120만 원까지 가능했고요. 이 전세를 활용하시게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4,500에서 5,5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했고요. 월세 선호하시는 분들 월세 투자 시에는 시투자금 1억 3,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으로 투자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남구 논현동에서도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확인해 보시죠. 네, 성대웅 이사님께 1:1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성대웅 이사의 무료 상담입니다. 2020년 부동산 트렌드 분석이라는 주제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신논현역 3번 출구 거평타운에서 진행됩니다. 예약은 필수니까요. 02-2077-6358번으로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세요. 네, 일부 준비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산 DNC 성대웅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